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NK 리셉터, NK 셀, NK T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아, 여기서 NK T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NK T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이거를 TCR에 둘까 그 NK 셀 쪽에 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TCR 쪽에 두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 너무 NKC의 분량이 없길래 여기다 넣었어요. 이제 이 NKT 셀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되게 웃기잖아요, 이름이. 이게 NK 셀이야, T 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이거는 이제 T 셀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NK 성향이 있어요. 항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CD1D라는 이제 MHC1과 비슷한 놈에 의해서 항원을 인식해요. 또 항원도 TCR이랑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얘가 좀 중간 단계에 있는 애예요. 명확히 하게 구분하기는 막 어렵고요. 굳이 따지자면 T셀이라고 보는 되는 거고요. 그 타입도 저거 지금 타입 1, 타입 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타입도 엄청 종류가 다양하고 아직 안 밝혀진 부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2 타입은 아직 많이 안 밝혀졌어요. 뭐 그런 면 있는 것으로 알면 되고요. 그 TCR과 똑같이 알파 체인, 컨스턴트 베리어블 체인, 베타 체인, 컨스턴트 베리어블 체인이라고 있고요. CDR도 3개씩 있어요. 3개 보이죠? CDR 뭔지 알죠? 변이가 있는 부분. 이제 그쪽에 리피드 안티진. 이것도 되게 생소하게 느낄 텐데요. 이제 리피드 안티진이 뭐냐면요. 그 지질 단백질. 지질을 인식해요, 얘가. 대표적인 거 뭘 인식할 것 같아요? 어, 알파 갈락토세라마이드, 셀서라마이드. 이거 이거 있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알파 갈세라마이드. 이렇게 표현하죠. 예, 맞지? 예,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요. 얘가 항원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이제 CD1과 잘 결합하게 CD1이 활성을 잘 띠게 해준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알파 갈락토 쌀세르마이드예요. 그리고 이게 지질 항원을 인식해서 활성이 되면 사이토카인을 방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NK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로 또 따지면 활성이 되면 액티베이션이 되면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IL4, IL13, 인터페론, 감마, IL4, 13, 감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쪽도 CD1D잖아요. 이게 CD1D. 이것도 CD1이요. CD1이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종류가 더 많은데 타입 1, 타입 2 그래가지고 뭐가 있는데 이제 CD1D가 이제 결합한다고 보면 되고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많이 보던 모양이잖아요. 베타2 마이크로글로빌이나 이제 여기 기억자 체인이 있는데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PC가 있잖아요. 이 APC는요, 또, D셀, 아니, B셀, T셀의 활성을 도와줘서 그냥 덴드라틱 셀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좀 달라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또 뭐냐면 이게 똑같이 VDG, VDG 그러니까 이제 재조합이 일어나서 그 TCR의 이제 변화가 다양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입 1, 타입 2 생쥐예요, 생쥐. 이제 이게 비교를 할 건데 2는요 잘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2는 별로 다루지 않을 거고 1은 이제 VDG가 있잖아요. 얘 어느 특정 진이 결합해서 이 그 NKT 리셉터가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자, 보시면 V알파 14, J알파 18. 1이요. 1입니다, 이거. 리셉터는 V알파 14, J알파 18. 이렇게 있고요. 이제 베타 체인은 V베타 8.272, 8.272.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그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NKT 셀 리셉터. 이제 거기에 이제 바인딩 하는 놈. 이게 사진에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바인딩 하는 애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 바인딩 하는 코리셉터. 다 코리셉터 한 개씩은 있잖아요. BCR도 있었고 TCR도 있었죠. 이제 코리셉터가 CD4예요, 얘는.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NKT 셀이잖아요. T셀 성질을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이제 NK셀 성질을 갖고 있는데 NK 성질을 갖고 있으면 일단 사이토톡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사이토톡식 T셀은 CD8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CD8 아니야? 그러는데 사이토톡식하다고 이제 CD8 아니야?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CD4예요. CD4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는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더블 네거티브라고 CD4, CD8 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CD4조차 없다.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리간드가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CD1D 전에도 계속 언급했죠. CD1D예요. CD1D는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MHC 클래스 1.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랑 그 CD1D랑 이제 NKT 리셉터가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항원 역할을 해주거나 도와주는 애 이름이 뭐랬어요? 알파 갈락토시 세레마이드. 갈락토시 세레마이드. 풀은 이거예요. 갈락토실 세라마이드. 네, 알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게 뭔 그림이냐면요. 예, NKT TCR 있죠. 그럼 이제 알파 체인, 베타 체인이 있을 거예요. 이제 리피드. 뭐랬죠? 얘는 이제 지질 항원이에요. 지질 항원. NKT는 특이하게 지질 항원과 결합을 하고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그러죠. 글라이코프로틴. 지질 단백질. 이게 대표적인 게 또 말할게요. 알파 갈락토실 세라마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CD1D 있잖아요. 이제 NKT TCR과 이제 CD1이 결합을 할 텐데 이제 리피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얘 CD1D의 활성을 도와주는 애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얘가. 근데 이제 구조를 보면 뭐랑 비슷하죠. 계속 말했는데 이것도 MH1과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자에 이제 베타2 몰리큘 그 마이크로글로빈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AF는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이제 리전이고요. 이게 1형, 이게 2형.
이 형은 잘 안 배우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그 TCR이랑 항원이 어떻게 결합하냐? 직선으로 그 을자로 결합하는 게 1, 직각으로 결합하는 게 2. 2는 이거 을 한 개 더 있으니까 그 직각으로 결합한 그 수직으로 결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외우기 힘든 거 이 CDR 부분 있죠. CDR 부분에 이제 CDR 부분에 달할 수 없지만 이제 TCR 부분에 다양성이 일어나는데, 이 NKT TCR은 특정한 VDG가 결합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V 알파 14랑 이제 알파 체인부터 하면 J 알파 18, 이제 베타 체인 하면 V 베타 8.272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음, 이제 드디어 이제 영상의 제목인 NK셀입니다. 이 NK셀은요, 이제 그 멤브레인에 이제 발현하고 있는 리셉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제 이거 여기서 소개를 한 4개? 5개? 4개밖에 소개를 안 할 건데, 이게 좀 미안할 정도로 엄청 많대요. 그래서 똑같은 리셉터도 또 이제 발현되는 양의 정도에 따라 이제 액티베이션 되기도 하고, 이니비터로 작용하기도 하고, 이게 결정되기도 하고, 엄청 복잡해요. 한 리셉터의 이제 패밀리도 엄청 다양하게 있고, 근데 여기서는 엄청 간단하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뭐 일단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4가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부터 보면 어, 리셉터 리간드의 종류가, 여기에는 이니비터 리셉터랑 액티베이션 리셉터밖에 안 되죠. 엄청 많아요. 어쨌든 이 MH 이제 세포가 MHC 클래스 1을 이제 밖으로 보여줘요. 그럼 이제 이게 셀프, 내 거다, 셀프라 그러면요, 셀프로 인식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니비팅 리셉터가 작용해서 죽이지 않아요. 냅둬요, 냅둬. 셀프로 인식하면 미싱 셀프, 이제 자기 셀프가 아닌 MHC의 발현이 없죠. MHC가 이제 발현 없으면 이제 액티베이트 리셉터 있죠. 액티페이 리셉터로 이제 리간드를 발현시켜서 공격을 해요. 죽겠죠. 인듀스드 셀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니비터리 리셉터랑 액티베이팅 리셉터랑 그 상호작용해서 얘를 죽일 건지 안 죽일 건지를 결정해요. 왜냐하면 얘가 MHC 클래스 1도 그 방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NK셀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걸 induced self. 그렇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여기 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리간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세포가 죽이고 싶어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리셉터에 리간드가 없으니까 얘가 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노 리스폰스.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암이에요. 암. 이 암이 지능적이라서 이런 액티베이팅 리셉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피해가요. 얘가 좀 진짜 지능적이게 어보이드 다 잘 피하고 이제 그 네. 원래는 그 NK 셀이 액티베이트해서 죽여야 되는데 그 안 죽이는 기전을 발현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NK 셀 이제 리셉터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진짜 몇 가지만 할 건데, 음, 첫 번째로 LR49 크게 쓸게요. LR49 이니비터의 리셉터예요. 여기서 C타입 렉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FC 리셉터 할 때 C타입 렉틴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배워요. C타입 렉틴. CTLD라 적혀 있거든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CTLD, C타입 렉틴 도메인. 쉬워요, 쉬워. C타입 렉틴 도메인. 그래서 이게 CTLD만 알고 있어도 이게 C타입 렉틴이 있구나
그 일항체로 존재를 하죠. 거기 밑에 이니비터리 리세터잖아요. LI49가. 그러면 아이템이 있겠어요? 아이팀이 있겠어요? 이게 아이팀이에요. 아이팀이 여기서 또 모를 수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넣고 있었는데 이뮤노 리셉터 타이로신 베이스드 이니비토리 모티프죠. 타이로신이 있는 이니비토리 모티프, 이게 시퀀스가 있는데 이쪽 시퀀스가 이제 타이로신이 중간중간에 있겠죠. 근데 이제 이니비토리 모티프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억제 신호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뭐가 결합하냐면 여기 SHP1 보여요? 이게 어, 언제 했냐면 저 앞부분 쪽에 그 NK세이 에듀케이션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했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 I팀에 여기다 이렇게 SHP1이 붙어요. SHP는 뭐냐면 포스타 페이지인데 이게 뭐 한 거냐면 그 이제 인산화 시키는 거죠. 얘가 이제 다른 애를 인산화 시키는 거 포스타 페이지 그렇다는 거고, 이제 LI49도 얘가 A부터 W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3개가 있어요. 종류가 엄청 많아. 근데 우린 그 중에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배운다는 거죠. C타입 렉틴, I팀, 그 SHP1, SHIP1, SHIP라 그러면 안 되고 SHP1. 그리고 옆에 이제 뎁12가 있어요. 뎁12는 뭐냐면 이제 그 코립세터 같은 개념이죠. 아이고. 이게 뭐냐면 이제 도움을 준다는 거죠. T셀, B셀, 그 액티베이션을 도와줘요. 그렇다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KIR 리셉터를 볼게요. KIR은요 좀 많이 본 모양이죠. 이거 IG like 도메인이잖아요. 이뮤노글로빈 like 도메인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데 얘네 둘 다 있어요. 여기에 I팀이 있고, 맞아. 뎁12는요 유랑치로 돼 있고요. 그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그 이황화 결합으로 이제 여기 아이템이 있어요.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여기도 뎁12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니비토리 시그널이고요. 얘가 액티베이팅 시그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이 아이템이 있느냐, 아이팀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니비토리 시그널을 보내기도 하고 액티베이션 신호를 보내기도 해요. 옆에 아이템 뎁12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KIR 리셉터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더 많아요. 추가적인 그 NK 리셉터를 보면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세 가지 정도 그 얘기하면 되겠다. CD94에 NKG2D라는 애가 결합을 하는데요. 얘가 어떻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 MICA 기억해요? MICA, MICB. 이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단백질인데 이게 언제 발현을 많이 하냐면요. 얘를 인식해요. 세포 밖으로 발현된 MACA, MACP를 인식하는 애가 이제 CD94랑 NKG2D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세포가 열을 받았거나 이제 그 DNA가 좀 망가졌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게 증가해요. 예전에도 말했어서 알 거예요. 그래서 알파, 델타, T셀의 TCR도 기억나나 이거?
알파, 델타, TCL, TCR도 MHCA, MHCB를 인식 가능하다고 해서 NK 리셉터랑 비슷한 그 기능을 한다라고 예전에 말했었는데 TCR 할 때 그쪽 보시고 보면 되고 또 이제 NKG2D가 이제 다이머 형태로 결합하기도 하는데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마이크에 근데 이게 그 책에서는 MHC1 like molecular 그러거든요. MHC1 근데 이거 교수님이 이렇게 둘 다 설명해 줬는데 이건 정확해요. 제가 물어봤는데 딱히 제 대답이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알면 된다고 말하셔서 이것도 똑같아요. MICA, MICB 이게 이렇게 세포 손상, 감염, 스트레스가 있는 애들을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CHK1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DNA 손상. DNA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세포 내에서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 SHK1 이게 안 그러면 이 세포가 망가졌다는 걸 알리기 위해 CHK1 뭐라는 거야? CHK1이 증가돼야 얘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NK T 셀한테 이제 알려주는 마킹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NK 셀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CD16 이거는 음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애냐면요. 제가 이걸 얘가 FC 감마 리셉터 중 하나예요. FC 감마 쪽에 보면 그 항체 부분에 이제 FC 감마 리셉터에서 종이를 보면 이게 NK 셀이 있어요. FC 감마를 가지고 있는 셀 중에 이 CD16이 FC 감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FC 감마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나요? 계속 그렸는데 이거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FC 감마니까요 IgG를 인식할 거 아니에요. 항원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IgG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결합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가 시그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하겠어요? NK 셀이 안에서 이제 그랜자임, 퍼포린 같은 거를 방출시키겠죠. 이제 펄포린, 네, 이렇게 방출시켜서 이제 ADCC로 작용할 수 있게 한다. ADCC, 이것도 기억이 안 날 텐데, 이게 뭐냐면, Antibody Dependent Cytotoxic Cell, 이런 거죠. 그래서 CD16이 FC 그 감마 리셉터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K 리셉터가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 네, LI, LI 49.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죠? KIR 있었죠? 세 번째로는 네, 바로 앞에 있네. CD94랑 NKG2D. CD94랑 CD16을 외워. NKG2D는 이제 다음에 외울 때는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NKG2D랑 다이머 형태로 붙은 애도 있었죠. 다섯 번째로 CD16. CD16은 FC 감마 리셉터 역할을 한다 그랬고 NKG2D랑 그 NKG2D 두 개씩 결합하고 NKG2D랑 CD94랑 결합한 애는 MICA, MICB를 그, 그 인식할 수 있고 그 SHK1 이제 DNA가 손상되면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들 그런 걸 서로 비슷한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KIR이 뭐예요? 이제 그 아이템이 이제 복합적으로 반응해서 이제 이니비터리 시그널 보낼지 액티베이션 시그널 보낼지 정할 수 있는 양쪽 다 되는 이제 그 리셉터고 이제 그 LI49 저거는 이제 시타일 렉틴 있고
SHP1이 있고 IT임이 있죠. 이니비터리죠, 저거는. 그리고 이 시탈 렉틴 프로테인 도메인이 CTLP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네, 이제 NKR은 끝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